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1분기 어닝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견고하고 희망이 넘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은 별로였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 배경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을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1분기 테슬라 전체 이 실적 기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서류도 다 공개됐는데, 자, 그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해서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그 전체 분석 내용들을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큰 틀에서 오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EPS와 레비뉴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가, 또 매출이 얼마가 났는가, 그리고 월가의 컨센서스 대비 얼만큼 현재 이 올랐는가 내렸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먼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EPS. 자, 근데요, 여러분, 이 테슬라 주식에서 항상 그 실적 발표 때 보면 EPS에 보면 두 가지가 기록돼 있죠. 왜 복잡하게 두 개지 하나만 하면 될 텐데, 다른 기업들 보면 한 개만 있잖아요. 보통 EPS 하나만 나오는데 테슬라를 꼭 보면 EPS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위에 보시면 맨 위에 거 non-GAAP입니다. non-GAAP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그냥 GAAP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 non-GAAP이라고 하는 건요, 일회성으로 나가는 비용들 있죠. 그냥 이번에 한 번만 나가는 거지 연속적으로 recurring paym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거, 소위 월급 같은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는 이번에만 비용으로 지출됐지 그 다음에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성장하는 기업들에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테슬라 같이 고속 성장주는요, non-GAAP을 중시해서 봅니다. 자, 지금 이 테슬라 같은 non-GAAP 뭡니까? 이 non-GAAP은 일회성으로 들어간 비용들을 제외했을 때의 EPS가 얼마인가 보는 거거든요. 그게 0.27에서 0.39가 나왔는데, 자, 뭐 예상치보다는 못 미쳤죠. 자, 여러분, 이 non-GAAP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나가는 돈이 뭐가 있냐면 스탁 옵션. 스탁 옵션 같은 게 있죠. 뭐냐면은 이제 이 스탁 옵션은 직원들이나 또 이사진들이 스탁 옵션을 많이 받잖아요. 회사에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회사의 주가가 막 급등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이 스탁 옵션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어도 지난번에 막 급등하니까 굉장히 내부자 거래가 많았죠. 막 팔았거든요.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소리가 나와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트럼프 때 많이 오르니까 내부자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뭐 이 이사진들도 팔고 뭐 직원들도 팔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막 소리가 나오죠. 왜 직원들이 파냐? 미래가 없는 거냐? 뭐 이래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보면 직원들 중에 이제 특히 팔란티어를 예를 들면요. 이 팔란티어가 정말 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플러스로 전환된 게 작년 초였지 않습니까? 그 제가 작년 초에 플러스로 그 밸런스 전환되면서 드디어 이제 팔란티어는 투자를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죠. 여러분, 근데 이 팔란티어도요, 그동안 서럽고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데 주가는 그냥 쥐꼬리만큼 오르지도 않아요. 완전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팔란티어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직원들 중에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탁 옵션을 일부를 당연히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팔아서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보상 심리라는 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팔아가지고 좀 여유를 즐기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테슬라 주가가 나중에 더 많이 올라 보세요. 그러면 뭐 한두 주 팔아가지고 하와이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도 유럽도 한번 다녀오고, 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이제 웃을 수 있는 때가 올 텐데. 자, 그 똑같아요. EPS가 스탁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장.
공장을 막 세우잖아요. 이번에 중국 거도 세웠죠. 뭐 많이 뭐 했지 않습니까? 투자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속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난갭인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보통 난갭이 그냥 갭보다는 크죠. 일회성을 제외했으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0.27, 0.39 월가에 비해서 예상치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월가 예상치는 원래 이제 그 이번에 줄어들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1분기 때 매출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EPS, 그냥 EPS는 0.12예요. 이번에 우리가 딜리버리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출 보세요. 19.33, 그리고 21.1이 예상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미쳤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EPS도 못 미쳤고, 레비뉴도 못 미쳤어요. 근데 주가는요, 주가는 오늘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오늘 그 이후에 나왔던 배포되어진 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쪽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보세요. 지금 제가 갭과 난갭을 얘기해 줬잖아요. 자, 이번에 난갭을 보면요. 제가 저기 아래쪽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위에가 이제 갭이고, 그 아래쪽이 난갭이에요. 이게 보시면요. 난갭이 훨씬 더 934죠. 그리고 409,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위 이제 이 테슬라가 이번에 그런 그 일회성으로 나가는 돈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포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오늘 테슬라 주가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사실은 여러분 평소 같으면 좀 엉망인데 주가가 완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요즘은 다르게 움직이죠. 지금 테슬라 오늘요, 장중에 4.60% 올랐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빅7 중에요. 매그넷7 중에요. 그리고 나서 애플마켓에서도요, 실적 발표가 했는데도 밀리질 않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지금 뒤에서 흘러나오는 자료를,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요, 실망할 건 없어요. 오히려 견고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더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요, 뒤에도 그냥 플러스로 240도 돌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자료만 확인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EPS하고 레비뉴, 매출 보니까 이건 뭐지? 완전 엉망인데 하고 막 실망 매물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테슬라를 다 아는 사람들은 보니까 견고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히려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본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의 그 검은 먹구름만 지나버리면요,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오늘 2부 때는요, 오늘 트럼프가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이따가 2부 때 한번 다뤄보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고하다. 오히려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제공되어진 모든 서류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견고한 이유는요, 사실 그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발표가 이제 기록되어진 걸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들의 마음에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오늘 그 more affordable model 있죠. 그러니까 저렴한 차, 뭐 2만 불대에서 3만 불짜리 정도의 가격대의 차가 계속 나오냐 안 나오냐, 특히 상반기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건이었는데, 자,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목표로 잘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서류에 나왔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Plans for new vehicles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건요, Plans for new vehicles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s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more affordable model, 더 저렴한 자동차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복수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plans for new vehicle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들에 대해서도 복수인데, 지금요, 앞으로 지금 그 우리가 저렴한 자동차를 얘기할 때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위 뭐 모델 2 혹은 이른바 우리가 모델 Q라고도 부르진데, 자, 이런 그 저렴한 차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뭐 유럽에는 외건형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런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렴한 차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는데 그 저렴한 자동차를 포함해서 지금 first step입니다. 1분기 때 생산
생산되어지는 거가 여전히 우리가 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로이터가 얘기할 때에 아마 1분기 때 안 나올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1분기가 상반기예요. 그래서 올해 그 first 상반기에 안 나오고 나중에 밀릴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게 사실은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따가 이 머스크가 또 개인적으로 또 계속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서류만 놓고 본다면요. 이거는 지금 그 충분히 뭐 이게 나중에 좀 밀리더라도요.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굳이 지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게 비용이 더 드는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밀어붙인다? 그게 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플렉스블하게 접근하면 되겠는데, 근데 오늘 제출한 서류는요, 우리 상반기에 나가는 걸로 여전히 on track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거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지금 이번에 그 저렴한 자동차들은 utilize aspects of new generation platform입니다. 자, 일단 새로운 플랫폼 있죠.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생산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은 어떤 방식입니까? Unboxed 프로그램 있죠. Unboxed하고 Boxed가 있는데 옛날 전통 방식은 박스형이고 새로운 방식 언박스거든요.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저렴한 차를 만들 땐 뭐 적격이겠죠. 그리고 현재의 플랫폼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생산 라인들 있죠. 이걸 활용해서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기존의 모델 Y나 모델 3를 뭔가 좀 더 이렇게 옵션을 빼고 줄여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차를 내보낼 수 있다. 지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되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투자들에게 마음에 굉장히 그 안정제를 투여한 것처럼 굉장히 안정감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온 그 발표 내용을 좀 보면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올해 1분기가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자, 기본적으로 딜리버리, 인도량도 봤겠지만 인도량 발표에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게 결국은 뉴 모델 Y로 생산 라인을 스위치 오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생산 라인을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싹 바뀌는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everal weeks of lost production. 그러니까 뭐 수주 동안에 그 생산 자체를 아예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인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요. We also prepare our factories for the launch of the new models later this year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새로운 모델을 올해 후반기입니다. 하반기쯤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위 말해서 이제 공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완전히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 모델을 지금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면은 이걸 대량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완전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그 뉴 모델 Y로 전환하면서 생산 라인을요 완전히 이렇게 싹 변화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렴한 모델들을 내놓을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에 결국은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이럴 때는 more affordable options are as critical as ev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옵션들, 그러니까 저렴한 자동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렴한 자동차가 훨씬 더 이전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투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지금 너무나도 변동이 심하고 가격도 뛰고 관세 때문에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저렴한 테슬라 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Y로 전환할 때에 좀 더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생산 라인 자체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체 변화를 꾀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사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확실히 이번에 바꿀 때 제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자, 테슬라가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미 트럭.
그리고 사이버캡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We continue progress on the installation of lines for Tesla Semi Neva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바다 공장에 세미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 라인을 완전히 셋업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텍사스의 사이버캡 생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결국은 both remain on track for volume production next year입니다. 자, 지금 사이버캡과 테슬라 세미트럭의 내년이 되잖아요. 2026년도에는 이들의 대량 생산이 이제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특히 세미트럭 같은 경우 있죠. 이제 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네바다에. 거기서 이제 쭉쭉 뽑아내겠죠. 이 세미트럭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테슬라의 세미트럭에 대한 수요가요,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도 잘 벌리는, 굉장히 이제 마진율도 좋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요, 내년에. 그리고 사이버캡도 마찬가지죠. 사이버캡도, 올해 이제 로보택시 하고 나면은, 분위기 좋잖아요. 연말까지도 확대되면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은요. 이거는 그냥 이제 확장성이 어마무시하겠죠. 대량으로 찍어내서 막 돌리는 거죠. 막 그냥 공장 뿌리듯이 지금 뭐 구글 웨이모가 700대 가지고 몇 군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수년째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700대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죠. 테슬라야. 본인들이 찍어내니까. 그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대량 생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지금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출시되고 나서요, 굉장히 그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 특히 에이펙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이펙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동아시아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쪽에 뭐 그게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뭐 많죠. 그리고 또 오세아니아까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요 지역 있죠?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루 만에 주문량이요 폭발했다고 합니다. Record orders for a single day in APEC reg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PEC 지역, 이 아시아 태평양 지대에 있는 국가에서 주문량이 하루 만에 역대급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의 수요가 지금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지금 현재 거기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좋잖아요. 요즘요.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시아 퍼시픽 이쪽 쪽에는 굉장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에 있어서는 뭐 균형 잡혀가는 거죠. 뭐 때로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좀 치우쳐서 그쪽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문제 최근에 뭐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나치니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 뭐 유럽에서도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약함이 나타나는 곳에 대비해서 이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테슬라 자체의 수요가 굉장하다는 거죠. 테슬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뉴 모델 Y의 주문량이 폭발적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요. 지금 글로벌 트레이드 시츄에이션, 지금 뭐 세계 무역 지금 상황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 막무가내식 관세가요, 지금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우리의 그 생산 소비에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meaningful impact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특히 이제 in the near term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당연히 현재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Uncertainty in the automotive energy markets continue to increase as a rapidly evolving trade poli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과 에너지 시장
시장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무역 정책의 부정적인 충격입니다. 이거는 결국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주죠. 공급망에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용 구조에도 당연히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뭐 GM이랄지 포드랄지 내연기관차랄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지금 현재 같이 현재 그 이런 데미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in the near term이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에 지금 이 임팩트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2달 동안요 수입을 안 한다니까요. 가능하면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요 자체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최근에 제가 매크로 분석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각 회사들도요. 지금 중국으로 할 거 멈춰. 또 중국에서 오는 것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제품들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화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지만 뭐 모델 3나 모델 그 S나 지금 모델 X 같은 경우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거 중국으로 가는 거 다 포기했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잘 서바이브만 해도 그리고 그냥 계속 꾸준히 성장만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냥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면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라고 하는 건요. 결국 오래 안 가요. 결국은 멈출 거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또 기지개를 펴고 상승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 얘기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 했었는데, 반가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메가 팩토리 Shanghai produced 100 megapacks in Q1이라고 합니다. 와, 자, 1분기 때, 테슬라 메가 팩토리가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에 있는 이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가팩 공장이 100개 정도의 메가팩을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생산해서 이제 선적을 하고 보냈겠죠, 딜리버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이니까 2월 달, 3월 달까지 해서 100개 정도를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속도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mass production, 즉 대량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상하이 공장이 이렇게 지금 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 카파시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현재 텍사스에 이 메가팩 공장을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이 에너지 쪽의 수요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 문제만 잘 해결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이 태풍만 지나면은 결국은 이 메가팩도 더 아주 강력한 수요를 또 이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발표되어진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지금 그 테슬라의 뉴 모델 Y 있죠. 새로운 모델 Y가 쫙 지금 사진에도 도열되어져 있는데요. 뉴 모델 Y의 현재 대량 생산이 outpacing all past production ramps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생산 라인들이 그동안 과거에 모델 3, 모델 Y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량 생산과 비교했을 때에 훨씬 더 속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뉴 모델 Y의 인기가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나 전체 규모를 보면 뉴 모델 Y가 정말 빠르게 수요가 있는데 그 좀 전에 에이펙 지역도 보면은 하루 만에 그냥 레코드를 돌파해버리잖아요. 역대급 데이터를 기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도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뉴 모델 Y에 대한 인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 이런 변화를 준 거, 전체적으로 변화를 준 건요, 굉장히 지금 그 수요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신차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건데, 앞으로 저렴한 차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더 인기가 있을지 저는 상상 불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내년에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게 사이버캣 같은 경우는 그냥 연간 200만 대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이 더 저렴한 자동차의 생산과 더불어 가지고 뉴 모델 Y의 생산은 뭐 다른 생산을 압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결과들은 결국은 이번에 관세가 다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요,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로봇택시, 와, 그리고 로봇에 대한, 즉,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6월 달에 이제 출시하는데, 이건요, 파일럿 런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로서 이제 이걸 구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테스트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페이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로봇택시 생산을 6월 달쯤에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파일럿 생산을 해가지고 뭐 10대면 10대, 100대면 100대에서 이제 돌리는 거겠죠. 이건 이미 잘 되고 있는 거고, 대량 생산은 내년부터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하반기까지 이 조심스럽게 쭉 돈 받고 테스트 해보겠죠. 그게 이제 괜찮다라는 거, 이 장점과 단점을 다 분석해서 보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더 확장하겠죠. 미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해서도요. 옵티머스도 지금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공장 아래쪽에 지하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하는 거는 다 거기서 하지만, 그리고 실험하는 거 다 거기서 하지만, 생산 라인은 프리몬트에다가 아예 이제 공장을 그 생산 라인 깔아가지고 짓겠죠. 물론 그 생산하는 거 프리몬트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프리몬트의 파일럿 프로덕션 생산 라인을 깔아가지고 옵티머스를 생산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Wider deployment of bots doing useful work across our factory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공장에, 즉 테슬라 공장이 많잖아요. 프리몬트 공장, 또 이 텍사스 공장, 중국, 그리고 독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먼저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Wider deployment of bots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쭉 뿌려가지고요, 유의미한 업무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하는 거 반복적인 학습들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서류 작업이랄지, 일을 하는 그 사장님들이 그동안에 밑에 직원들을 써서 했던 일들 있죠. 그 비서 역할 하는 일들을요, AI가 지금 다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용을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공장 안에서도, 테슬라 공장 안에서도 투입되어져야 돼. 즉 로봇이 투입되어서 일할 곳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 옵티머스가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공장이 잘 투입되면요, 이거는 뭐 압도적인 그러한 앞으로 테슬라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테슬라 공장에서요, 옵티머스가 일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로 워킹 아워에 일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언론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Figure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조작도 하고 해가지고 그림 막 냈잖아요. 뭐 실제로 BMW에서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테스트 하는데 그 워킹 아워이 아닌 쪽에 시간을 빼가지고 한 모습 보여가지고, 그리고 뭐 잠깐 한번 투입되고 워킹 아워 때 그런 수준인데, 마치 지금 뭐 계속 완전히 여기서 공장에서 실제 직원들처럼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초조한 거죠. 그 피규어 AI는 이 본인들이 그것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제조 기술력이 있고, 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한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어떤 회사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투입할 공장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미래에.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가요, 뭐 이 비용 절감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요, 너도 나도 야, 우리도 좀 보내줘 할 거라고요. 야, 로봇 우리도 좀 보내줘, 우리 공장에 투입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테슬라랑 라이센스 계약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자, 그때는요, 정말 이제는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로봇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가 꿈꾸는 관세 때려가지고 공장 도려게 한다? 지금은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로봇이 투입된다 그러면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 로봇이 많은 비용을 절감해 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그런 시대를 앞당겨 주는 게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옵티머스도 기대가 되고요. 다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죠.
견고합니다. 견고하게 지금 테슬라의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의심할 것 없이 그냥 계속 바이앤홀드 하다 보면요. 굉장한 주가 상승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이제 테슬라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4680 셀도 워낙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자, 이 4680보다 이번에 이제 리튬 리파이닝입니다. 지금 이 리튬을 리파이닝 정제하는 거 있죠. 지금 텍사스의 아래쪽에 휴스턴에 우리 정제 공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점점 더 속도를 더 올릴 텐데, 지금 리튬 정제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cathode production plant입니다. 그러니까 음극 생산, 이 공장이죠. 음극 생산 공장도 on track to start production in 2025입니다.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잘 지금 트랙 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리튬 정제며 또 음극 생산 공장이며 이런 곳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잘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요 미국의 이제 그 중요한 배터리 그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리튬 뭐 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미국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가공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통합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다 해먹겠다는 이 얘기인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가 자꾸만 히토류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히토류 자체는 사실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그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지만 히토류가 희소성이라고 해서 중국에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은 전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글자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히토류라고 했을 때에 중국에 있어서 히토류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히토류를 가공할 때 굉장히 거기에 불순물이랄지 오염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진국들은 그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이런 곳곳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환경 뭐 신경 안 쓰고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의 히토류의 뭐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공장들을 갖추게 되면요, 물질 자체는 사실은 이제 무기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뭐 그렇게 해봐야. 왜냐면 물질은 어디든 다 있으니까. 결국 가공하는 회사가 필요한 건데, 공장이 필요한 건데,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미국에서 오염을 덜 시키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주 야심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자, 파워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메가팩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가팩만 보고 있지만요. 파워월도 지금 뭐 수요가 이번 쿼터에 레코드 쿼터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기록을 세웠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많아지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4분기 연속, 4분기 연속 Fourth sequential like recor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디플로이먼트가 소위 말해서 이 4분기 연속 레코드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1기가와트아워를 뛰어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ontinuous supply constrai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파월은 여러분 아시죠? 파월 메가팩인데, 메가팩은 commercial 상업용이라고 봅니다.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이 파월은 residential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하자면요. 자, 그래서 이 파월은 가정에다 설치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수요가 폭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급 부족 현상을 여전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찍어내는데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그 말은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가팩도 좋은데 이 파월도 수요가 장난 아니다. 사실 이 가정에다가 다 한 개, 두 개씩 설치한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도 수요가 좋겠죠. 그래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 메가팩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파워월도 같이 이제 이 곁들여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gross margin for the energy business거든요. 전체 에너지 비즈니스의 gross margin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테슬라 에너지가 메가팩 파워를 할 것 없이 에너지 쪽의 성장은
거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은 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려면 결국 이제 그 저렴한 차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가미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율주행 때문에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이 굉장한 이 테슬라의 에너지 쪽도 오히려 지금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을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지금 그 가이던스를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데, 자,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를 뚜렷하게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뭐냐면은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지금 그 이 전체 관세 정책 있잖아요. 트럼프의 이 전 세계 관세 정책의 충격 자체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왜냐면 트럼프가 시한을 안 주잖아요. 뭐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이게 안 되니까 기업들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특히 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들 있죠. 그 전체, 그리고 커스트 스트럭처입니다. 우리의 비용 구조 전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 듀러블 굿즈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이 관련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보내고 사고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금 안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될지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지금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2부 때 살펴보겠지만 트럼프가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도 홈디포랄지 미국의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서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안 움직이면요 진짜 위험해집니다. 뭐 지금 뭐 트럼프를 우리가 그 맹목적으로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건 상황들이 테슬라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요, 트럼프와 관세 정책이 클리어지고 빨리 끝나는 거. 분명히 끝날 거거든요. 1기 때도 좀 오래 끌었지만 끝나는데 결국은 끝나야 결국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오늘 그 실적 발표 내용은요, 제가 이쯤 하고요, 2부 때 다루지 못했던 거,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들도 총 정리해서 2부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수였습니다.